자,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의 개수를 a, 그들의 합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조건, 나조건이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z를 만약에 p 플러스 qi라고 한다면 여기서 p와 q는 실수입니다. 자, 가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의 곱이니까 결국에는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이 되고 이 값이 얼마? 1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조건에서는 자, 나조건은 먼저 해석을 해볼 건데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이라는 복소수를 켤레를 시키기 전과 후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켤레란다는 건 무슨 얘기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숫자랑 똑같다라는 거는 허수 부분이 0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숫자는 결국 어떤 숫자다? 허수 부분이 0인 복소수다. 즉 결국 뭐예요? 실수가 되는 거죠. 실수. 허수 부분 0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에다가 식을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자, 실수 부분은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p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허수 부분은 2pq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인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q로 묶어봤을 때 2p 플러스 1, q 얘가 0이 되는 거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q가 0이 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가조건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q값이 얼마가 나오면서 q제곱이 4분의 3이 됐으니까 q값은 풀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복소수 z는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q가 0이라고 한다면 p 값은 얼마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가조건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따라서 복소수 z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자, 따라서 개수는 총 몇 개 나오고 두 개 해서 4개가 나올 거고요. 그들의 합은 자, 얘 합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얘 합하시면 얼마? 0 해가지고 이들의 합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옴을 알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얘네들의 합이니까 얼마? 3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fn을 다음과 같이 정했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fn이 어떤 식인지를 보시면 자,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언제까지? n제곱이 될 때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결국 규칙성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얘는 고쳐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 항은. 자,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를 곱합시다. 오메가 제곱을 곱합시다. 오메가 제곱을 곱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값은 결국 얼마야? 오메가 세제곱이 자, 얘 한 허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이 될 거고 그리고 저 식은 허근식을 구하시면 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0이 되도록 하는 근이었으니까 결국은 어디서? 여기에서 근이 나오게 될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결국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타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얘는 어때요?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가 되면서 결국 오메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오메가 세제곱 자체가 1이기 때문에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오메가 4제곱분의 1은 어떻죠? 오메가 4제곱분의 1은 오메가 세제곱을 또 1이라 생각한다면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 그 값이 다시 얘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로 돌아오고 다시 얘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F1 값은 현재 얼마?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는 얘와 얘를 더한 거니까 오메가를 넘겨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다 라고 봐도 괜찮겠지. 자, F2는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이고 이 값이 실제로 이렇게 바꿔본 걸 나타내보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합하시면 얼마?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3은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1인데 자, 얘는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앞서서 이 세 항의 합이 0이었다는 걸 얘기했었으니까 결국 얼마?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누가 추가돼? 얘가 추가되고 얘가 추가되고 얘가 추가되고 반복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또 결국 반복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마다 반복하고 있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네 이러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면 0이라는 결과가 나머지가 0이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기억 1이라는 숫자는 뭐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바로 체크해도 되고 아니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은 다 이거니까 얘는 안 된다. 니은은 2021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몫이 얼마가 되고요? 6, 7, 3 더하기 2 나머지가 얼마만큼 남아요? 이만큼 남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2일 때는 누구를 따라가? 0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니은은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디귿에서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n이 만약에 3을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얘로 2면 얘로 0이면 얘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케이스들 나눠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경우 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전체 제곱 빼기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실제로 0이 돼요 안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전제 조건을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만족했죠. 즉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일 때는 저 전제 조건을 만족했다라는 거고 거기다 1을 더했다는 거는 그 다음 번째에 있는 애에 대한 결과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지금 어때? 0이 나와버렸네. 벌써 발레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에서 발레 나와서 끝났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얘에 대해서 봅시다. 3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2예요. n이. 그러면 0 그대로 넣어주면 0의 제곱 빼기 0 더하기 1 얘가 0 이렇게 되냐 했는데 실제로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1이니까 0이 안 되죠? 이거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부터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그 다음 결론이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n이 만약에 요 n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경우로 한다면 그러면 결과가 1이었으니까 1 제곱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이 값이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1이 나오니까 결국 0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뭐뭐 의미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애는 일단 뭐밖에 없었어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경우밖에 없었고 그 다음 번째에 있는 애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당연히 2이기 때문에 그 함수값은 0으로 나와야 돼서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 2번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에 대한 4차 방정식 x 4제곱 이 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 4차 방정식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뒤에 있는 상수항들이 인수분해가 돼요. 얼마로 되죠? a-5,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것도 보기차식의 형태로 봤을 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a-5, a 플러스 2 하면 얘네들이 합해서 2a-3이니까 얘랑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 얘는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제곱 있죠? 보기 차식이었기 때문에 제곱이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라 했어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5라는 값이 있어요. 그럼 얘는 실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같죠? 넘겨가지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 풀마 루트 5의 두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실근을 갖네요. 오케이. 근데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근은 뭐예요? 풀마 루트 5i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실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러면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러면 실근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값이랑 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과 허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두 개 숫자 중에서 비교하면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쪽에서 실근을 갖고 한쪽에서 허근을 가져야 하는데 양수일 때 실근, 음수일 때 허근이었으니까 더 큰 수인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양수가 되는 거고 더 작은 수인 얘가 음수가 되어줘야지만 여기서 실근, 여기서 허근을 갖는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조건이 뭐가 됐어요? a-5는 음수가 돼야 되고 a 플러스 2는 양수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0이 되면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0이 실제로 0이야. 그러면 실근을 가져야 한 거죠. 같죠? 0이라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등호가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여도 되고 아니면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실근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나왔다? a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5 미만이 나온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기억부터 봅시다. a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1 그대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들을 찾자라는 거고 실근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있고 그 실근은 뭐랑 뭐니까? 풀마 루트 3이니까 두 개를 곱하시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위 방정식의 근의 조건을 만족하는 근의 조건이 지금 실근과 허근이었죠. 같도록 하는 a의 범위는 자, 아까 구했었죠. 요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마이너스 2의 등호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함정을 판 거예요? 0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함정을 파둔 거예요. 잘 보시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을 볼 건데 정수인 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수는 일단 실제로 실근에 있고 실근 중에서도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얘에 대한 근이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근이 x제곱이 a 플러스 2가 되도록 하는 근 중에서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이런 거에서는 정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풀마 루트 5니까 나오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었다면 정수가 나오죠. 이 둘의 차이는 뭐였죠? 얘가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즉 제곱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수근을 갖기 위해서는 a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된다 결국? 제곱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요 범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a 플러스 2에 대한 범위는 0 이상 7 미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안에서의 제곱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0, 1, 4 이렇게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가 있을 거고 이들의 곱을 원했으니까 곱을 하시게 되면 얼마? 4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몇 번? 3번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얘에 대한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3차 방정식 fx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f4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두근의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얼마? 2,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식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나오고 베타 대입했을 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온다고 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fx가 x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가 누구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fx가 실제로 3차 방정식이었으니까 이거는 넘기시면 3차 방정식이 될 거고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이 3개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세근으로 하고 있는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항시켜서 봤을 때 fx-x가 0이 되도록 하는 해도 결국에는 누구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 식이 바로 어떤 3차식이 된다? 얘네들을 해로 가지고 있는 3차식 얘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요 식이 사실 뭐예요? 이게 아까 알파와 베타를 두근을 하고 있는 요 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요 식은 뭐죠? 두근의 합에 의해서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최고차 한계수 안 나시죠? 최고차 한계수 없었으니까 여기다 k라고 할게요. k. 붙여주셔야 되는데 안 붙여주셨네요. 자, 그래서 얘가 현재 fx-x의 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fx식은 뭐가 되는 거야? x를 넘겨서 k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금 문자 하나 k만 모르잖아요. 그 값을 어디에서? 여기서 얻어내시면 된다는 거고, 알파 베타 곱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결국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3이 되면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 k 곱하기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죠? 9 플러스 6 15 12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해준 게 마이너스 33이고,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60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3이 된다. 따라서 k 값은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fx식은 2분의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x다 라고 넣을 수가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f4의 값은 다시 대입을 하시면 16 빼기 8 빼기 3 그러면 5 2 4 계산하시면 얼마? 9가 나옴을 알 수 있겠습니다. 2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 2차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한 얘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때 4인 값을 구하자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2부터 4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어디서 갔는지 그걸 찾아볼 건데, 현재 이 함수는 정리를 해보면 어떤 함수가 돼요? x-a의 제곱 플러스 b니까 a가 대칭 축인 2차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고 그거에 대한 최소값을 보셔야 돼요. 근데 2부터 4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현재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와 4가 왼쪽에,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또는 2와 4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또는 2와 4 사이에 축이 있는 경우로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축보다 왼쪽에 2, 4가 있는 경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가 뭐보다? 4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범위에서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요? 4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f라고 한다면 f4는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4를 대입해보시면 이 식에다가 대입할까요? 자, a-4의 제곱 플러스 b 이게 얼마더라? 최소값인 2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2와 4가 어디 있는 경우?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a가 2보다 작다란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최소값이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는 여기서 생기죠. 2에서 생기겠네요. 따라서 f2는 이 대입해 보시면 a-2의 제곱 플러스 b 얘가 최소값인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2와 4 사이에 a가 있어서 꼭지점이 결국 2와 4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경우예요. 그러면 최소값이 뭐예요? fa가 될 거고 실제로 이 값은 b가 되면서 b가 얼마 된다? 2여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요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a, b에 대해서 b-2a의 최대값을 구하자라는 거죠. 이걸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자, b-2a를 보고자 하는 거고 b는 얘를 넘겨주시면 어떤 식이 나와요? b 대신에 이 식을 씁시다. b 대신에 이걸 넘기는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a-4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자, 마저 정리하자.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플러스 8a 나오고요. 플러스 6a로 계산되고요. 마이너스 14가 남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얼마? 5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럼 이 함수가 a가 4보다 큰 범위에서 최대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함수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럼 4보다 큰 범위면 어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길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럼 최대값은 없죠.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어쨌든 얘는 뭐보다는 작다? 4를 대입한 얼마? 마이너스 6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두 번째 경우, 이 경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쉽게 정리해 보시면 자, 이 b-2a를 보고자 하는 거고 b 대신에 2a를 넘긴 식을 대입하시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맞아 정리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2보다 작은 범위를 보자 라고 했으니까 2가 어디 있어요 현재? 여기 있죠. 얘보다 작은 범위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어디에서? 1에서 생기고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자, 2a-b 아니 b-2a b-2a는 b가 지금 얼마니까? 2니까 결국 2-2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a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에서? a가 2일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중에서도 결국 최대를 생각하자라는 거고 이 중에서 최대는 얼마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4 라지 m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각각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 값을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는 2a 플러스 k가 될 거고 a와 b 사이에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k라고 났으니까. 됐나요? 근데 a와 b 사이에 이러한 관계들이 나온 거죠. a 범위에 따라서. 그럼 저는 좌표 평면을 하나 생각을 할 건데 a축과 b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좌표평면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a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떤 함수가 그려질 거고 2, 자 이거 넘기시면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2,2를 꼭지점을 하고 있는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깔끔하게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을 지나고 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더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2보다 작은 구간만 그린 거예요. 그 다음 2부터 4까지는 어떤 함수? b가 2가 됐으니까 상수함수가 된 거죠. 2로 일정한 상수함수 이렇게 언제까지? 4가 될 때까지. 됐어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식을 넘겨주시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전체제곱 플러스 2니까 4,2를 지나는, 즉 4,2 여기 있죠? 얘를 지나고 어떻게 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4보다 큰 구간만 그리니까 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A, B들에 대해서 얘와 만나게 되는, 결국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A, B를 딱 점을 뽑았어요. 점을 뽑았을 때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의 K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K 값은 사실은 이렇게 나타내보면 A와 B 사이의 관계식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직선과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게 됐다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기울기 2짜리인 직선들 이렇게 다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막 그려봤을 때 자, 이런 거는 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거는 노란 색깔 선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A, B가 없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만나는 애들 중에서 뭐가 최대가 되도록 Y절편, 그러니까 여기서는 B절편이라 하죠, 결국. B절편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함수가 직선이 올라갈수록 최대가 되겠죠? 그럼 올라갔을 때 어디에 접하게 되면 요 왼쪽 부분에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가 최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우리는 다른 구간 볼 필요가 없이 어디에서만, 여기에서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2보다 작은 구간, 여기에서 이 함수가 이 함수랑 접하게 되는 상황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연립이죠.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이 몇 개?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얘랑 얘랑 같다고 하시면 넘겨가지고 이쪽으로 넘깁시다. EA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 쓰시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서 K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됐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됐다. 즉 최대값이었던 순간이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된 거고 그거의 4배였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도 풀 수 있었고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다라는 거 한번 두 가지 풀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이차함수가 직선과 만나는 교점 개수가 총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놓고 거기다가 직선의 기울기 1자리를 이렇게 맞고 잡았을 때 어떻게 돼야 4점에서 만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그래프를 같이 그릴 때는 교점도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교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3x제곱 자, 마이너스 20x 플러스 12가 0이 된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웠을 때 이항시키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뭐로 인수분해가 되죠? 6, 2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값은 뭐와 3분의 2와 6이 나오게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y값 구해보시면 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9분의 4가 나오게 될 거고요. 6을 대입했을 때는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8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따라서 교점의 좌표가 현재 몇 콤마? 3분의 2 콤마 9분의 4와 6 콤마 마이너스 28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만나는 교점이 현재 얘의 대칭축이 얼마예요? 6이니까 대칭축 딱 지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6, 마이너스 28,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2, 9분의 4가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들을 그려볼 거예요. 그려봤을 때 만나는 교점 4개가 되려면 뭐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4개가 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언제까지 4개가 될 수 있냐? 잘 보시면, 자, 직선 기울기 일자리가 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에 접할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예요? 현재? 여기 1개, 여기 2개 해서 총 3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직선 기울기 일자리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랑 접할 때 여기도 교점 개수가 1개, 여기 2개 해서 총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 사이에 있을 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어떤 거? 교점을 지나게 됐을 때, 이 교점을 지나게 됐을 때는 교점이 다시 몇 개요? 3개가 나오게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저 교점을 지나게 기울기가 이렇게 꽂혔을 때는, 직선이 꽂혔을 때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선 사이에 있긴 하지만 분홍색 선은 되면 안 된다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함수가? 직선 y는 x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노란 선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맨 위에 있는 노란 선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와 이 함수가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랑 같다고 했을 때 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럼 같다고 하고 식을 넘겨주시면, 자,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x 플러스 k 플러스 4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중근. 따라서 판별식을 쓰시면 이렇게 되고, k 값은 8분의 49에다가 4를 뺀 거니까 8분의 얼마죠? 49에서 2 빼니까 17? 8분의 17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처음 요 경우는 8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요 맨 아래에 있는 접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그럼 어떤 함수와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와 y는 x 플러스 k에 만나는 교점이 1개 중근이 돼야 되니까, 자, 식 넘겨주시면 얘가 지금 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별식도 세워주시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결국 8-k가 4분의 169가 나오면서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2에서 169를 뺀 거니까 13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 대략 해보면 얘는 일단은 얼마? 2점 얼마 할 거고요. 얘는 대략 얼마? 마이너스 34점 얼마 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4점 얼마보다 크고, 그리고 2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 K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뭐는 제외하자? 빨간색 선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자라는 거죠. 자, 요 선부터 생각해 볼게요. 요 선은 3분의 2, 9분의 4를 지난다라는 거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K 값은 얼마 나오죠? 결국 9분의 4에서 넘겨서 3분의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얼마죠? 9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경우는 6, 마이너스 28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K 값이 얼마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34가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 사이는 정수들 사이에서 뭘 빼라? 마이너스 34 한 가지를 빼셔라가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33부터 될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33부터 몇 가지? 2까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게 돼요? 36개의 교점 개수, K 정수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해서 f4의 값을 구하고 논술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조건에서 f0이 1이다 라고 했으니까 2차식을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fx가 fx 제곱의 인수다 라고 했으면, 자, fx 제곱은 식이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이 fx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의 인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4차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2차식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최고차를 맞춰주신다면 얼마가 돼야 돼요? x제곱이 되겠죠? 자, 상수항을 맞춰준다면 1이 돼야겠죠? 그래서 1과 1이 곱해서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것만 모르니까 이 값을 제가 이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x.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곱해 나갔을 때 이 식이 나와야 되니까 3차식, 2차식, 1차식을 비교를 해볼 거고, 자, 3차항 보도록 봅시다. 3차항 여기서는 없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3차항이 나와요? 얘와 얘 곱 AC, 얘와 얘 곱 B, 얘가 얼마더라? 실제로 0이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2차항 B가 여기서 2차항 얘곱, 얘곱, 얘곱 해가지고 A 더하기 BC 더하기 1, 이 값이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차식은 여기 없었고요. 여기서 1차식 만들어내시면 B 더하기 C가 얼마? 0이 된다. 이러한 식 세 가지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식 세 가지를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A, B, C를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다조건 보시면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을 당연히 얘기해야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 요거요. 걔가 뭐가 된다? 0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c값을 바꿔주는 형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마지막 식에서 c를 넘기면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 c 자리에 다시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b는 0, 요 식과 요거는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1은 b다,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식은 b로 묶어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으니 b가 뭐인 경우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니라면 뭐 a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b가 0이라고 하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a 값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다조건까지 만족한지 대입을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해서 얘가 양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조건까지 만족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가 1일 때는 어떤지 봅시다. a가 1이면 자, 여기서 대입했을 때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식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돼야 되는데, 자, 요 식에다 대입할게요. b가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4 마이너스 4 해서 0이 돼버리죠. 양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조건은 만족하지 못한다. 다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거고, b가 1일 때는, 자, b가 1일 때는 b제곱 1 마이너스 4a 해가지고 음수가 돼버리니까 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느 거밖에 없었어요? b가 0이고 a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식? fx가 어떤 식?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요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마이너스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